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명량협회 이사 여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이런 이마의 특성은 많이 생각하고 행위를 하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일주일 내에 찍은 사진입니다. 현재 이 얼굴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얼굴이 많이 지금 현재 못합니다. 많이 말라 있고요. 살도 좀 빠져 있고요. 또 스트레스로 인한 또 몸도 안 좋은 듯합니다. 눈 밑에 표가 납니다. 눈 밑이 끔끔하고 어두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눈 밑은 본인의 호르몬 계통도 되겠지만 또 힘이 들 때 이 눈꺼풀이 처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요. 과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부에 유분이 빠져나간다 할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 아주 색도 그렇고 좋지는 않습니다. 100%로 봤을 때 40% 정도 됩니다. 예. 무리한 스트레스로 상당히 상처를 받은 것이죠.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얼굴에 기름기, 약간 광택이 나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빠지고 잠이 못 잔 상태입니다. 그럼 황교안 대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편하면 저렇게 팅글팅글하겠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럼 정말 국민을 위하는 분이 어느 분인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시기에 찍은 사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는 수면 부족도 없어 보이고 뭐 식사 제때 다 하시는 것 같고요. 굉장히 뭐 근심 걱정이 그렇게 있어 보이는 얼굴은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얼굴에 기름기가 쫙 빠지듯이 현재 그런 상태이고요. 황교안 대표는 걱정도 없는 분입니다. 눈빛도 약간 다르지 않나요? 문재인 대통령의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왜냐? 어떤 난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눈이 살아있고 그걸 해결하려는 그런 눈빛이고, 이 두 분을 비교해봐도 제1야당이라면, 제1야당의 대표라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뛰어야 할 분이 이렇게 살이 쪄 있다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돌아간다는 것은 눈치를 보는 것이고, 정면을 응시한다는 것은 자신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에 놓인 난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살아오면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많은 생각과 또 자기 개발을 해서 머리가 오른쪽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어떻습니까? 머리가 빡빡하게 나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사실은 저렇게 머리가 구성이 되면 좀 이기적 성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얼굴에서 과연 탄핵을 당할까 당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나쁜 일이 생길 때는 일단 이마부터 봐야 됩니다. 이마가 끔끔해집니다. 그리고 인당이 끔끔해집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마도 깨끗하고 인당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살이 빠졌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사실은 그런 걸 개의치 않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살이 빠졌다는 것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지 그런 부분은 별로 생각 안 하는 듯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면 일단 얼굴이 붉어지면서 이마가 끔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고 한참 봤는데 괜찮았습니다. 현재의 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어떻습니까?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화를 못 참는 성격입니다. 얼굴이 붉게 드러난다는 것은 그만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즉 심장의 열이 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돈을 쓸 줄도 모르고 돈을 잘 벌 줄도 모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 눈썹은 큰 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건물에 지켜주는 비바람을 지켜주는 또 지붕이라고 했는데 이 지붕이 어떻게 보면 국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언제부터인가는 눈썹이 저렇게 짧아져 있습니다. 저는 인상학자라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저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겠죠. 저 눈썹은 굉장히 잘생긴 눈썹이죠. 그런데 어느 때인가 나이가 들어서 물론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저 눈썹 자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잘려져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비교가 되십니까? 손질을 했는데 불구하고 눈썹이 저렇게 짧으시면 안 됩니다. 눈썹이 길어야 됩니다. 만약에 일반인 같으면 제가 눈썹을 끝까지 그리라고 했을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이 되겠죠. 국민이 보호하는 것이죠. 누가 대통령을 보호하겠습니까? 이 보호처가 잘려 있다는 것은 노상에서 비를 맞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국정 운영이나 모든 것 때문에 사실은 이분 나름대로 고통을 받고 있죠. 눈썹 부분이 약하다면은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반드시. 눈썹이 약하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외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썹이 희미할 때는 외롭고요. 눈썹이 너무 두터우면 모든 걸 자기 위주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썹 자체를, 눈썹은 그 사람의 기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전에 문 대통령의 눈썹을 보면 길게 이어져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 서로 윈윈하고 잘 가겠다. 이런 것을 의미하겠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위로 치솟아 있습니다. 이것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걸 치고 나가면 되지 안 되니까 눈썹 자체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눈썹과 눈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이분은 대통령직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시 그거를 여전하지 않는다 한다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은. 이걸 뭐 깊이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 네. 눈썹과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특강할 때 곧 전부 다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현실과 이상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원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실제 보니까 현실은 다르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대통령직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이마도 깨끗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제가 운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네. 살아오면서 다 버린 사람입니다. 이미 마음을 비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뭐가 그래 그 자리에 연연하겠습니까? 권력 용기 없어요. 이분은요. 그냥 성직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다른 데 풀 때는, 다른 곳에서 명략을 풀 때는 이분이 제격이라 그럽니다. 제격은 뭐죠? 돈을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돈을 추구하는 얼굴입니까? 아니, 얼굴을 봐도 알겠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돈을 추구하나 안 한다는 사실은 얼굴에 다 답이 있죠. 얼굴에 답이 있습니다. 네. 아래 위 입술이 거의 맞습니다. 물론 아래 입술이 희미하게 나 있지만 그렇게 중심이 맞는 분입니다. 입술 한번 보십시오. 입술이 얼마나 거대하게 나왔습니까? 저 입술 한번 보십시오. 한번 체크해 주세요. 저 입술 한번. 저 입술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내가 다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즉 눈썹 주변, 특히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눈썹 주변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당 이런 부분이 벌써 색이 변하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마는 나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나보다 윗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 대통령의 입장에서 나의 윗사람은 누구죠? 바로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국민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마가 벌써 끔끔하게 올 겁니다. 지금 이마 깨끗합니까?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네. 이 문 대통령은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아니 제가 오죽하면 성직자라 했겠습니까? 이 성직자 그 성직자인 분이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신분이면 딱 맞는 분인데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마의 주름이 제대로 이어진 것 없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는 다 좋습니다. 그리고 코 부분을 보면 코도 약간 빵빵하지만 코 자체가 약간 들어갔으면서 코끝이 약간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코끝이 둥글게 되어 있네요. 코끝이 둥근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만한 대인관계입니다. 어지간히 들어주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코끝이 이래 동글동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다. 상대한테 다 맞춰준다. 이래 봐야 됩니다. 전체 구성에서 적절히 좋을 뿐인데요. 이런 분의 특징이 상대의 이야기를 잘 경청합니다. 명리학상 봐도 이분은요. 상대에게 나쁜 소리나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소리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임명한 것은요. 끝까지 책임지려는 이런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람을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서 그 사람이 실수해도 그냥 믿고 가는 스타일이지 그걸 중간에 자르거나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야박하고 독하진 않아요. 끝까지 봐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안 되면 할 수 없이 교체할 망정 기회를 많이 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명리학상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아쉬운 말 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럼 이건 아랫사람과 관계가 있겠죠? 턱입니다. 턱은 그 사람의 아랫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턱이 약간 긴 편입니다. 잘 보이시죠? 턱이 길이가 약간 긴 편입니다. 길이가 긴 것과 짧은 거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길이가 길다는 것은 끝까지 봐주고 이해하려는 속성이 있고요. 턱이 좋더라도 짧으면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못 봅니다. 길게 못 본단 말이죠. 그냥 잘라냅니다. 자기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잘라내는 경향이 있는데요. 긴 상태에서 U자형으로 약간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의 특징이 그 사람을 끝까지 믿고 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얼굴이 길다는 것은 보수적 성향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수적이 뭐죠? 금방금방 바꾸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분이 젊은 분한테 이쪽 시골 부분을 맞았습니다. 김성태 씨가 바로 그 나이 때인데 이쪽을 맞았습니다. 반드시 자녀 자리에 문제가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겼잖아요. 바로 이 시골과 이 부분이 그 나이 때 자식 자리가 됩니다. 턱이 뾰족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팽이를 이렇게 돌려보면 V자로 된 팽이를 돌려보면 돌다가 어떻습니까? 끄떡끄떡끄떡합니다. 완만한 팽이를 돌리면 어떻습니까? 안정감 있게 돌아갑니다. 그렇듯이 주변 사람들의 관리 또 자녀의 문제가 별로 편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 약간 밑에서 찍었는데 불구하고 저렇게 턱이 뾰족하다면 문제가 좀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은 약간 정면에서 위에서 찍은데 불구하고 약간 정면에서 찍은데 불구하고 저렇게 나왔습니다. 저분은 아래에서 찍은 사진이 저렇다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턱을 보면 약간 앞으로 나왔습니다. 약간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턱이 좋은 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문재인 대통령의 옆모습을 보면 저 시골 자체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시골은 뭐죠? 턱과 시골은 지구력을 이야기합니다. 저 시골이 이렇게 튀어났다는 뭐죠? 이빨을 콱콱 물다 보면 이쪽에 근육이 발달해서 이게 시골이 딱 받쳐줍니다. 그럼 이빨을 왜 꽉꽉 탔습니까? 이분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고 돈 때문에 힘들었고 여러 가지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꾹꾹 참고 견딘 거예요. 견디다 보니까 이 시골 자체가 발달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자분들의 사각턱은 주변에 사람이 많고요. 또 그만큼 안정감이 있고 또 어느 자리에서 한 자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각턱이요. 굉장히 좋은 것이죠.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기 직업 자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의 턱은 나의 아랫사람이나 나를 지지하고 받쳐주는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턱을 손댔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문 대통령의 눈을 보면 좀 돌출되어 있습니다. 돌출되어 있죠. 그런데 가까이서 보는 저 눈빛은요, 굉장히 정시되어 있고 사람을 갖다 굉장히 꿰뚫어 보는 눈입니다. 선생님들이 정면에서 보는 눈, 그 얼굴을 보고 눈을 확대해 보세요. 한번. 그러시면 그 눈이 얼마나 무서운 눈인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제격이라는 그런 이미지의 그런 눈이 아닙니다. 이 눈은요. 제격의 눈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제격은요, 현실적인 눈입니다. 현실적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는 그런 눈이 되는데 이미 초월한 눈이란 말이죠. 세상사를. 이 이마가 깨끗하지 않고 약간 들어간 듯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약간 그렇습니다. 예. 약간 들어갔다는 것은 살아오면서 많은 굴곡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제격이라면 아버지와 인연이 매우 좋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분은 제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와 그 반대로 아버지와 인연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입니다. 많은 고통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많은 고통과 자기의 데이터가 쌓여서 여태까지 참아내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 뭐 다 좋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자녀에 대한 걱정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클 쯤에 이분이 돈이 없어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인한 마음 아픔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턱 관련해서 이순자 씨의 주걱턱은 어떤가요? 라고 합니다. 주걱턱 자체는 주로 누가 많습니까?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주걱턱은 마귀 할멈의 주걱턱입니다. 마귀 할멈의 특징이 뭐죠? 예민하고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순자 씨 얼굴을 보니까 아주 턱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엔 뾰족 같은 턱이 아주 두툼해졌습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말년이 편하고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전에 보던 그런 턱입니까?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십시오. 이순자 씨의 어렸을 때 그 상을 보면, 그러니까 옆으로 보면 원폭 들어갔죠? 저분도 많은 욕심으로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욕심이 많아요. 턱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제가 볼 땐 턱을 손본 걸로 보이네요. 턱이 아무리 살이 쪄도 저렇게까지는 안 되거든요. 저분의 눈을 보면 어떻습니까? 눈이 작죠?
전태궁이 어떻습니까? 좋죠. 아직 좋네요. 예, 나이에 비해서요. 좋죠. 얼굴이 두께가 어떻습니까? 아주 두툼합니다. 저것은 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자 본인의 얼굴을 만져보십시오. 얼마나 이 얼굴이 두꺼운가? 얼굴이 두꺼워야 좋습니다. 얼굴이 두꺼운 거 안 만져보십시오. 각자. 그래서 한번 만져보십시오. 한번 땡겨 보세요. 피부가 이렇게 두껍게 잡혀야만이 좋은 겁니다. 어릴 적에 아이들이 네. 여드름 자국이 클수록 얼굴이 두껍습니다. 여드름이 잔잔하게 나면 얼굴이 얇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점이 생길 때는 그 7층을 뚫고 나와서 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점이 갑자기 검은 것이 튀어나오나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한 분홍색으로 되었다가 그 다음 점점점 착색이 되면서 짙어지면서 그게 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얼굴의 점은 좋은 것입니까? 얼굴의 점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 얼굴 부위에 점이 나타나면 몸의 장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굴은 내 장기에 몸의 장기를 들여다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뭐가 났거나 점이 생겼을 때는 나의 장기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하송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리학적으로 한번 풀이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한 의리파입니다. 대단히 예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만약에 이분이 적격이라면 여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돈과 여자를 그냥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분은요, 영부인밖에 몰라요. 이분이 믿는 곳은 영부인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특징 중 하나가 공평하고 상대와 반씩 나누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예민합니다. 드러내서 폭발하거나 쉽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제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피해를 봐도 그냥 가는 분이 하나죠. 이분의 특성 중 하나가 주변 사람들을, 즉 참모를 잘 둬야 되는데 참모가 실수했다 치더라도 바로 쳐내진 않습니다. 시간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이분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분은 끝까지 믿어주고 밀어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보통 사람의 두뇌는 아닙니다. 이분이 예리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이미 짐작을 다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명리학적으로 봐도 윤석열 씨가 한참 아래죠. 생각 자체가. 이분은요, 다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드러내지 않고 슬쩍 쳐서 그냥 날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만약에 다른 대통령이었다면 윤석열 씨 바로 날아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려주고 저 잘합시다. 기다려주고 잘합시다. 기다려주고 잘합시다. 이거죠. 끝까지 믿어주는 것. 그게 바로 이 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은 이만한 대통령도 나오기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분을 탄핵을 하겠다고요? 허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고생한 시기는 21살, 31살입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삶 자체가. 그러다가 41살부터 조금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분의 본격적인 운은 51세, 61세부터 대운이 시작되면서부터 일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지지자들, 즉 아랫사람들이 모이고 지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보이는데요. 특히 문 대통령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운이 좋습니다. 대운이 좋아요. 다만 올해 운이 별로 좋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시끌시끌하겠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왜? 대운이 워낙 좋으니까요. 대통령 탄핵될까요? 국민청원에 둘로 나눠지는데 국민이 지켜낼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고비는 다음 달입니다. 3월 달인데요. 3월 달이지만 이것을 해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월 달이 되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4월 달이 되면 문 대통령이 또 호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양력 4월 달인데요. 앞뒤로 보름씩 이렇게 밀어서 봐야 됩니다. 먼저 보든지 밀려서 보든지. 왜냐하면 기운이라는 게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3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3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요. 이 운을 봐서는 4월 달의 선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응원하시는 분들의 가장 염려스러운 거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도 있고요. 2020년을 어떻게든 총선까지 잘 넘겨야 될 것 같고 또 야당 쪽에서는 이 총선을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고 지금 코로나를 엄청나게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 월별 운으로 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경자년 자체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자년 전체는 거의 반반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50점 보나요? 예. 그 외부적 보이는 이런 난제를 해결하는 시기가 바로 경자년이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극복엔 해결하고 좋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분란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우리나라가 간목의 나라인데 불구하고 경금이 떴다는 것은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반드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래도 문 대통령이라는 분이 경자라는 글자가 매우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요. 다음 달만 잘 넘기시면 아마 큰 어려움 없이 가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자년 6월 달로는 45%입니다. 45%요. 네. 3월 달도 45%입니다. 45%. 예. 4월 달은 55에서 60% 가깝습니다. 4월 달 조금 네. 나아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5월 달은요? 5월 달은 한 50% 되겠습니다. 6월 달은 6월 달은 48% 정도 되겠습니다. 48%. 네. 7월 달은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7월 달은 55% 정도 봅니다. 55%. 7월 달. 8월 달은 8월 달. 55% 이상 됩니다. 9월 달은 어떻게 보시나요? 9월 달은 괜찮습니다. 이것도 9월 달도 55% 이상 됩니다. 10월 달 좋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11월 달 좋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난제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11월 말부터 어려운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힘들어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2월 달까지, 양력 12월 달까지는 굉장히 좀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이 되면 내년 것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 신축년입니다. 그 대통령 임기 아마 마지막 해가 될 것 같은데요. 2021년 1월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1월이 되면 좋습니다. 좋아집니다. 2월이 되면요. 좋습니다. 3월이 되면요. 어렵지만 해결해 나간다고 보입니다. 좋습니다. 4월 달은요. 또 좋습니다. 5월 달은요. 좋습니다. 6월 달은요. 좋습니다. 7월 달 좋습니다. 8월 달 좋습니다. 9월 달 좋습니다. 10월 달 좋고요. 그런데 12월 달에 약간 힘들다가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년의 운이 굉장히 좋은 운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어렵겠지만 현재 이 운으로 보면 좋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고생하시면 내년에는 좀 편안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운을 볼 때는 꼭 현재의 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한 6개월 후의 운 아니면 내년의 운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의 운을 봤을 때 워낙 좋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헤쳐나가고 해결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이 3월 달만 해결하면 그냥 나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박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올해 이런 어려운 일들이 힘들다가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국민들이 봤을 때 일처리 능력을 보고 그 내년에 그런 결과가 좋게 더 반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경자년에는 어려운 한 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또 인정받는 시기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가 되냐면 4월 달 정도 됩니다. 많이 해소되는 구군으로 봤어도 4월 달이 되면 이 코로나19가 조금 누그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5월 달, 6월 달 되면 이것이 점점점 환자가 작아지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탄핵에 대한 부담은 적다고 보입니다. 이 상을 봐서도 그렇고요. 이 운도 봐서 1, 2, 3월만 넘기면 충분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걱정은 지금 탄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좀 살려보고자 지금 무지하게 애를 쓰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특히 4월 달이 이렇게 좋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단 총선이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예측할 수가 있겠네요. 이마를 보면 이 U자형 이마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좀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깊이 고뇌하고 생각하고 일을 해결하지 덤벙거리는 분은 따로 있죠. 이 문 대통령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제가 다음에 특강 때 말씀드릴 건데요. 자기 개발을 엄청나게 하신 분입니다. 스스로의 자기 개발, 스스로의 인내 이런 것들이 이미 얼굴에 다 드러나 있는데 보통 분들은 잘 못 보겠지요. 많은 인내를 하고 오신 분입니다. 이미 인내하다 도가 튼 분이죠. 입술을 한번 보십시오. 위에 입술. 이 얼굴. 저 얼굴을 보시면요. 예, 보시면 입이 꽉 다물어져 있습니다. 입이 꽉 다물어져 있는데 다물어져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만큼 이분이 입을 다물었다는 것은 혼자 고뇌하고 생각하고 또 많이 참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 입이 양쪽에 볼에 근육이 생길 만큼 입이 닫았단 말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입을 아무리 닫아도 그렇게 근육까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근육까지 생겼단 말이에요. 이건 뭐죠? 입을 꽉꽉 다물다 보니까 이 근육이 생긴 것이죠. 그만큼 내가 많이 참고 인내했다는 것이 이미 저 입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황교안 씨 아무리 입을 닫아봐요. 그렇게 되는가. 저기 법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령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저 법령이 있죠? 법령은 뭡니까? 저렇게 법령이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올곧은 분입니다. 저 법령은 뭐죠?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윤석열 씨가 법령이 저래 있던가요? 황교안 씨가 저래 법령이 있던가요? 법령은 본인의 질서예요. 그래서 저 입을 워낙 다물었기 때문에 입술선이가 있습니다. 윗입술에 보시면 가끔 보시면 윗입술에 선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입을 워낙 닫았기 때문에 입술선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 명리학자들은 입만 딱 보고 아 저분이 굉장한 인내심이 있구나. 인내했구나. 정말 폭발할 것 같아도 입을 다물고 참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죠. 언론인들 잘 알겠습니까? 자, 구독자님들이 이 사진 보고 다 알고 있다는 눈빛, 좀 멀리 본다. 맞습니다. 고뇌하는 눈빛, 슬픔, 고뇌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아주 멀리 보는 것입니다. 집. 그래서 저분은 생각 마인드가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저희가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할 분이 아닙니다. 저 전태궁을 보시면 두툼하죠. 저기 황교안 씨는 폭 들어가 있습니다. 저 전태궁이 황교안 씨는 어떻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께서는 저 전태궁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도톰하다는 것은 여유가 있다는 뜻을 의미하고 황교안 씨는 폭 들어가 있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눈썹과 눈이 붙을수록 그 사람은 여유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얼굴을 봐도 많이 부어 있습니다. 뭘 의미하죠? 많은 고뇌와 국민들을 위한 생각을 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황교안 씨는 어떻습니까? 팅글팅글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빛깔이 너무 좋아요. 얼굴 빛깔이. 편해 보여요. 근심 걱정 없고. 코로나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타격을 줬을 때도 본인이 더 좋다고 보이는 거예요. 호재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살이 찌는 거, 얼굴이 팅팅하는 거예요. 블레스피님 정말 감사합니다. 샘님 같지 않습니까? 부모의 덕으로 또 좋은 학교 가게 돼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한 분. 사실은 저분의 그 명리학적으로 풀어보면요. 모든 것을 돈에 초점을 맞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영상 다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성격 분석 거기 많이 해놨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세요. 부모의 덕이 있다는 것은 귀가 잘생겼죠? 정대한님 감사합니다. 귀가 어떻습니까? 귀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또 전적으로 봤을 때는 부모의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거의 제가 볼 때는 로봇처럼 하지 않았나. 그거죠. 부모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착한 아이. 푸른 하늘님 감사합니다. 한번 볼게요. 네. 홍준표 씨의 단점은 그겁니다. 말을 할 때 실수를 많이 한다고 보이는데요. 그것은 저 입에 있습니다. 입이 벌어져 있잖아요. 벌어져 있다는 것은 입이 벌어진 것은 어떤 일이든 마무리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입은 어떻습니까? 꽉꽉 다물고 갑니다. 어떤 일이든 마무리를 철저히 짚고 넘어가고 또 짚고 넘어가는 이런 스타일이지만 홍준표 씨 입이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입이 적 벌린 거 봤습니까? 홍준표 씨는 어떻습니까? 입이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질 수도 있고 마무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자,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질문 주세요. 인상학적으로. 홍준표 씨의 이번에 올리면서 명략적으로는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뭐 좋은 사람 맞습니다. 상대 이야기 들어주고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인데 대표가 되어서 그렇게 운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큰 소리 치고 했는데 실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뭐 나쁘지 않은 괜찮은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지금부터 운이 안 가기 시작해서 이분이 아마 그 내리막길을 타서 이번 선거도 굉장히 고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씨 맞아요. 눈썹 문신했는데 그 하기 전후가 달라지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눈썹의 문신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난 실방 때도 말씀드렸지만 눈썹은 그냥 그리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의원이잖아요. 이분은 아마 그 자기 캐릭터상 눈썹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문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이분이 대표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표가 되었으면 눈썹을 어떻게 그리냐. 내가 대표가 되어서 아래 사람을 이끌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만한 또 힘이 있어야 되니까 이 눈썹을 좀 짙게 그려야 됩니다. 짙게 그려서 가야 되고요. 그럼 선거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약간 얇게 둥글게 해서 주변 사람과의 화합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뭐 어렵겠지만은 그냥 의원으로 남았을 때는 약간 거꾸로 V자 있죠. 갈매기 눈썹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이 집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홍준표 의원의 그 사진이 이게 가장 최근 건데 이게 지금 표정에서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제가 아니요. 이 사진을 특별히 골라왔거든요. 홍준표 씨의 얼굴을 보면 얼굴 색이 어떻습니까? 문 대통령과 홍준표 씨의 얼굴 색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저분은 이마까지 검게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마가 약간 검게 들어왔다는 것은 본인을 지지하는 도민들이 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려면 첫째는 이마가 깨끗해야 됩니다. 상처가 나면 안 돼요. 이마가 깨끗해야 되고 인중이 깨끗해야 되고 또 코 부분도 하얘야 되고 전체 구성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론 입 주변은 하얗지만은 이마가 끔끔하다는 것은 뭐죠? 이미 고민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홍준표 씨의 이마를 보면 우글우글합니다. 주글주글하죠. 평평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마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는 이마는 뭐 보톡스를 맞든지 뭘 맞든지 하고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분이 예전 대표 때는 안 보이더니 요즘에 급격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저게 뭡니까? 법령을 보면 법령이 입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세히 한번 확대가 됩니까? 네, 돼요. 예. 법령이 입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입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질병이 발병하느냐면 위장질환, 대장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법령이 입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입은 갈매기 입술이라 말씀은 잘 하시겠네요. 운이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좀 힘든다고 봐야 되는데 무술연부 때문에 팍 떨어졌습니다. 일반인들 어떻습니까? 코가 빵빵하죠. 코가 빵빵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공격과 방어에 능하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격과 방어에 능하죠? 심상정 의원이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죠. 네, 잘합니다. 예. 그런데 심상정 의원의 운이 사실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운이 되면 참 난처합니다. 원래 대운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세운에서 나쁜 기운이 있어서 좀 좋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문 대통령과 비슷한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고 구독자님이 눈 사이가 멀다. 그리고 눈이 너무 작아서 좀 답답해 보인다. 이 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눈이 작은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럼 왜 답답해 보이나? 눈 폭이 좁기 때문에 답답해 보이는 겁니다. 이분이 눈 폭이 좀 길었다면 지난해에 국회법을 뒷다리 잡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때 그 상황만 생각하는 것이죠. 길게 봤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지금은 저분이 했던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타격을 받게 생겼습니다. 짧게 생각하는 게 좀 좋지 않은 면이라고 좀 보입니다. 대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분이 연설할 때 꼭 문 대통령의 뒷다리를 한번 잡았습니다. 예, 도와줄 것 같으면서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볼 때마다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 사주를 자세히 봐왔습니다. 사실 왜 그럴까 했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고 가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더라 이렇게 보입니다. 자, 눈썹 끝이 없는 분들은 그리시면 됩니다. 눈썹 끝이 없으면 반드시 그리셔야 됩니다. 심상정 의원의 지금 눈썹 모양은 지금 잘 된 건가요? 저번에 눈썹 모양은
상대와 대화하면서 나의 페이스대로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 저분의 눈썹이 일자의 눈썹입니다. 일자의 눈썹인데 저것이 두꺼운 뭡니까? 아주 강력한 성향이 되겠지만 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순하게 보이면서도 일자 눈썹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눈썹 끝이 꺾여 있으니까 끝까지 물고 내려지는 이런 성향입니다. 저 눈썹도 좀 무서운 눈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눈썹과 눈썹 사이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유롭게 바라보다가 나중에는 자기 페이스대로 끌어내는 이런 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전체 구성상 그 상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심상정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은 눈에 앞트임 뒤트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들으려나 모르겠네요. 네. 그 눈썹을 혹시 갈매기 눈썹으로 이렇게 꺾어서 그리면 어떤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 심상정 씨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해서 꺾였습니다. 그렇죠? 네, 끝에. 지금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고 네. 그냥 동그랗게 갈매기 같이 동그랗게 그리면 서로 상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만 심상정 씨 같이 이렇게 일자로 그린 눈썹에 밑으로 꺾여 있으면 좀 끝까지 물고 내려지는 성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분이 앞트임 뒤트임 하면은 마음이 좀 달라지겠죠? 예, 좀 길게 보겠죠. 사물을 볼 때 좀 길게 보고 좀 나아지겠죠. 그런데 이번에 특성 중 하나가 뭐랄까요. 자잘한 잔잔한 이익에 취합하다 보니까 꼭 큰일을 망칩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네. 큰 걸 놓치니까 난 참 답답해 죽겠지 사주 볼 때마다. 크게 봐야 되는데 너무 작은 거에 너무 욕심을 부리시는 네. 거거든요.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작은 것에 참 집착을 하니 이 사주에 그렇게 똑같이 드러나기 있습니다. 자, 이분 아십니까? 현재 심상정 씨와 이제 맞대결 하겠죠. 자,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인상을 한번 봐주세요. 이분이 어떤 스타일일지. 자, 눈이 생기 있어 보이고 약간 전용욱 의원 닮았다고. 전용욱 의원의 전용욱보다 턱이 좋습니다. 이게 저분은 거의 사각에 가까운 마른 목걸이죠. 네. 거의 사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처리 시원할 것 같습니다. 혈색 좋고 화관 좋고 선한 느낌? 인상 좋아요. 야물게 보이네요. 올고준 스타일? 똑부러지게 보이는 애요. 강해 보인다. 일을 낼 거 보이고 총명해 보이고 사람을 끌어모을 상? 서글서글하지 않을까요? 눈썹도 좋고 이렇게 계시네요. 이분 눈썹 뭐 턱 이렇게 따로따로 보셨는데 턱에 공이 하나 있네요. 이렇게. 저분은 굉장히 날카로운 분입니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는 분이고요.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 눈을 만두는과 좀 비슷한데요. 참고 견디는 눈입니다. 저 눈을요. 그렇지만 저분은 눈썹을 그렸네요. 동그랗게. 예, 눈썹은 예쁜 것 같은데. 저분의 특성 중 네. 하나는 마이웨이입니다. 아, 마이웨이. 턱도 좋죠. 네. 내 에너지 좋죠. 네. 턱이 좋다는 것은 견디는 힘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턱이 뾰족하면 그 반대를 보면 되겠네요. 견디지 않고 금방 쓰러지나요? 턱이 뾰족하다는 것은 60대 이후에 자녀의 덕이 없고 또 턱이 뾰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살이 빠지게 되면요. 쭉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있는 돈이 다 날아가게 되는데요. 저분은 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녀나 또 아랫사람을 많이 거느렸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 입술이 얇아요. 이렇게 또 얘기하시네요. 예, 입술이 얇지만은 입술에 틈이 안 보이잖아요. 입만 닫아버리면 저분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철저한 방어주의적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또 예리한 핵심적 파악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약간 V자형의 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를 찍으면 또 끝까지 가는 이런 성향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한번 붙을만 하겠습니다만 심상정 의원이 워낙 운이 안 좋은데 불구하고 문명순 씨도 운이 좀 비슷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네, 이분의 광골이 이 정도면은 좀 크다고 봐야 될까요, 박 대표님? 저분은 자존심 네. 상하면 안 됩니다. 아, 이번에 아마 죽게 하며 살기로 싸우지만 결국 운의 흐름에 의해서 이분이 자주지 될 것이니까요. 저분은 특징이 있는데 네, 사생활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다고 보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사는 걸로 네. 보입니다. 예. 이 얼굴을 보면 사생활을 잘 했나 못했나 이게 다 알 수가 있고요. 네, 이번 사진 같은 분입니다. 저거는 많이 이제 손본 사진이고요. 네, 메이크업을 상당히 하신 사진인데요. 예. 예. 그래도 저렇게 보면 되게 매력이 있네요. 그리고 코 자체가 코끝도 동글동글하고 저렇게 코가 마늘코 같이 저렇으면 되게 야무집니다.
돈에 대해서 야무진 분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법령입니다. 법령이 좌우로 쫙 벌어졌죠. 저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법령 한번 체크해 주세요. 오늘 가시면 남편분의 법령이 이렇게 옆으로 쫙 벌어졌나 보십시오. 저거는 살아오면서 많이 웃었기 때문에 법령이 저렇게 벌어진 것이고 내가 잘 나갔으니까 법령이 저렇게 생긴 거예요. 잘 못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운이 안 좋으면 아까 홍준표 씨 같이 법령이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분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잘 나갔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분 혈색도 되게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포토샵 해도 저런 혈색이 나왔다는 것은 또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눈빛을 보면 굉장히 예리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눈빛에 동공이 다 드러나지 않고 조금만 드러납니다. 저 눈빛을 보면 굉장히 눈빛이 날카롭게 보입니다. 예리하고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박향인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 많이 주세요. 네, 질문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만약에 권력에 욕심이 있다면 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분은 권력에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신부님이나 스님 한 분 앉혀놨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저 웃는 거 보세요. 얼마나 천진합니까? 이 웃는 모습이요. 그 김정숙 여사님하고 많이 닮았어요. 거의 똑같다고 보여요.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뭘 봐야 될까요?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이미 얼굴이 닮아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생겨요. 왜? 같은 음식, 똑같은 걸 보고 하니까 그 상 자체가 똑같이 닮아갑니다. 이렇게 깎아 만든 것도 그렇게 변화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대화하다 보면 똑같이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닮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리 사이가 좋지 않구나 하는 것이 이미 얼굴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당장 남편과 아니면 부인과 함께 그거를 같이 보시고 어디가 닮은 점이 있나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닮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사이가 좋은 거예요. 자, 이 문 대통령님 건강 혹시 지금 많이 무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디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될까요? 어느 부위를? 현재 이 상을 볼 때는 좀 많이 부어 있습니다.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분의 운이 다음 운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신장 계통이 안 좋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좀 몸의 장기 중에 한 가지만 많이 안 좋게 되면 이 장기 전체로 퍼지기 때문에 장기 전체가 균형을 잃어서 나빠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요즘에 가끔 붓는 거 보면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얼굴을 살피고 있는데요. 그 문 대통령의 특징이 또 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참고 넘어가는 분인데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 이렇게 얼굴이 붓고 이렇게 살이 빠지겠습니까? 정말 얼굴을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저분은 잠도 안 자는 얼굴입니다. 맞습니다. 예. 잠을 안 잤을 때 얼굴이 약간 푸석푸석해진 얼굴이에요. 예. 이마가 저렇게 깨끗하다는 것은 저분이 시간이 지나면 좀 낫겠다는 낙관론도 갖고 있다고 저 보입니다. 이마가 시커멓게 변하면 저분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마가 깨끗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지금 굉장한 위기 단계라고 보이지만 이것도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구구는 물론 운에서 드러나지만은 대통령의 운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운은 날카롭고 신경도 곤두서는 이런 해가 됩니다.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하겠죠. 예. 그렇지만은 난제 해결에는 탁월한 해가 될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왼쪽의 분은 문명순 고향갑 나가실 분이고 입의 모양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두 분이 그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입 부분이 한 분은 들어가고 한 분은 좀 많이 돌출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느 부분인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입이 돌출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교수님이라 그랬죠. 이분 오랫동안 교수님을 하다 보니까 입이 돌출돼서 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분 문명숙 씨는
굉장한 사실 비밀주의를 할 수 있겠죠. 입이 딱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입도 무겁다고 볼 수 있지만 이 턱이 나와 있으니까 되게 감각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교수님께서는 턱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말년이 조금 불리한 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이미 머리가 빠지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마가 굉장히 넓고 뒤로 넘어갔네요. 턱이 나오면 좋은 거냐고 여쭤보시는데 턱 나온 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만 네. 무리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적당히 나와야 됩니다. 턱이. 예. 머리 내리면 안 좋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마는 나와야 됩니다. 머리를 내리는 이유는 뭡니까? 머리 내리는 이유가 뭔가요? 보현님 감사합니다. 이마는 내가 아는 지식의 분야, 또 남편의 자료도 될 수 있고요. 우리 부모의 DNA도 될 수가 있고요. 내가 얼마나 배웠냐에 따라 또 이마가 있는데, 그럼 고등학생들이 이마를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학생들은 이마 다 가리죠. 남학생이 아는 척 했을 때 이마를 내렸다는 것은 나의 지식의 보고가 가려진 거거든요. 그거는 상대가 볼 때는 어려 보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대머리 여쭤봤어요. 대머리 좋은 겁니다. 남자는 40대, 네. 50대 사이에 이마가 벗겨지야 윗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가 빡빡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쉽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운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 머리카락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은 건가요? 라고 다시 한번 질문 주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을 내리려면 이마가 이뻐야 내립니다. 이마가 못생기면 머리카락을 내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마가 약간 못생겼으면 머리를 아예 올리는 게 낫습니다. 깔끔하게. 살면서 이마에 뼈가 돌출이 되었어요? 라고 사시는 분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살아오면서 많은 변화를 겪은 분입니다. 선생님의 진로가 많이 바뀌었다고 보이고요. 살아오면서 초년에 쉽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앞머리가 빠지는 현상은 긍정적인가요? 이렇게.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아, 여자분이신가요? 남자분이신가요? 그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성입니다. 여성분이 앞머리가 빠진다는 것은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빠집니다. 특히 그런 것들은 남편과의 연관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예, 결혼하신 분이라면 남편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 32세 총각인데 이마에 대머리가 되려는 탈모가 전부터 계속되는데 이렇게 젊어서부터 빠지는 것도 좋은 현상으로 봐야 되나요? 아, 괜찮습니다. 예전엔 대머리가 공짜 했다 했습니다만 실제 대머리들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걸 다 내놓습니다. 대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지식이 많이 쌓이고 상대를 배려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 20, 30대 초반인데 빠지면 좀 안 되겠지만 40대 정도 빠지면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분이 벌써 빠진다는 것은 그래도 자기의 자리에서 한 자리 좀 한다고 보이는데 피드백 주세요. 어떤 분인지 피드백 주시고요. 아, 탈모가 벌써 온다는 이게 지금 여성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벌써 탈모가 옵니다. 원래 머리숱이 적습니다. 이 머리숱이 적다는 거는 머리카락도 가늘 가능성이 높죠, 대표님. 가능한 말씀입니다. 예. 아, 남편과의 관계는 괜찮은데요. 앞머리가 지금 빠진다고 하시네요. 그 앞머리의 탈모 모양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여성분들의 앞머리 탈모는 좀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빠지는 부위가 그 부위가 빠지면은 아까 말씀하신 스트레스로 인한 거고요. 이게 그 듬성듬성 빠진 건지 이게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얀 미소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속된 거네요. 예, 구속된 상태고요. 아까 구속 적부심이 적부심 기각이 됐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기각이 그럼 됐어요.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그럼 들어가는 거죠. 이 내일운이 신축일인데 매우 안 좋습니다, 이분한테. 네. 현재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주변에 아무나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고요. 보좌관을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국회의원의 성향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써야 되는 겁니다. 대응할 사람을. 상대의 그 의원이 나쁜 글자에 이쪽에서 다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전술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재판도 마찬가지인데요. 재판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운이 안 좋을 때는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운이 좋아도 자기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원래 했던 사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가장 강한 사람을 전진배치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나쁜 글자에 아주 전지배치하는 거죠. 이렇게 딱 배치하는 거죠.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데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박빙이다. 조금 어렵다 할 때는 그런 작전을 써야 됩니다.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 생년을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아주 이렇게 그룹을 딱 형성해서 이날은 당신가, 이날은 당신가 해서 제가 몇 번 재판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명박에 대해서 지금 다시 구속될까요? 이러면 어렵습니다.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겠는데요. 정말 안 좋은 사람이네요. 사주 보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주 명식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상대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명식이 되겠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1도 느끼지 않는 강철 같은 심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징이 진짜 끝도 없는 욕심. 다 상대한테 뒤집어 씌우는 예. 아주 대박입니다. 저 사주는. 그분이 화이탈룰과 거의 비슷한데 뱀눈입니다. 거의. 뱀눈의 특징이 뭐죠? 독합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끝까지 가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화이탈룬이 나이가 들어서 자꾸 웃다 보면 이명박 씨가 많이 웃다 보면 화이탈의 눈의 형상을 합니다. 이명박 씨의 눈의 특성은 눈동자가 잘 안 보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 사람의 속을 모르니까. 저분의 내면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이명박 씨의 저 코는 돈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격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뭐 유태인 코나 매부리 코로까지는 안 보지만 거의 조금 많이 들어있습니다. 매부리 코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저런 코의 특징이 앞으로 기울어진 특징이 저런 코의 특징이 내 걸 내놓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엄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명박 씨의 저 눈을 보면 저 서울시장 할 때네요. 저 눈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분은 눈과 눈썹 사이가 매우 좁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돈에 대한 치밀함, 돈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강한 것이죠. 치수사 오르게 되면 그 반대로 순간순간 변하면서 내 거다 하겠지만 눈이 내려가면서 꺾이면서 저렇게 눈썹도 같이 거의 붙어 있다면 아주 치밀하고 아주 계산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눈은 저렇고 코는 저런데 입이 크죠. 큰 것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것은 시시한 건 입도 안 됩니다. 어쨌든 이마가 뒤로 훌떡 넘어갔잖아요. 이마가 넘어갈 때부터 잘 나갔다고 보여지고 코가 이렇게 빡빡해질 때부터 잘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명리학도 좋고 인상학도 좋고 사주의 등급에 있습니다. 등급. 4등급이에요. 이명박 씨는. 4등급도 주기 아까워요. 겉은 그럴듯하고 내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그 이명박 씨는 겉과 속이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같습니다. 보여지는 것과 행동이 같습니다. 이분은 일치하시는 분이고요. 혹시 여기서 명리학 공부하신 분 계십니까? 괴강 얘기하시더라고요. 괴강. 저도 무술주입니다. 괴강이라 그러죠. 그런데 괴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괴강이라는 건 아시면 좋겠지만 사주 풀이를 할 때 괴강을 가지고 자꾸 흔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제일 끝부분에 한번 슬쩍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명리학자들이 그런 신사를 가지고 이렇게 괴강이니 뭐니 이거부터 이야기하면요. 그분은 사주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주를 보자마자 그 사람 오늘 쫙 다 풀어줘야 됩니다. 오늘 다 풀어주고 딱 설명을 해야 맞지. 괴강이니 뭐니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많이 안 쓰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용어를 많이 쓸수록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상대가 모를 줄 알고 쓸 수도 있습니다만 괴강이라는 글자는요. 괴강은 아주 강력한 글자잖아요. 그렇지만 옆에 어떤 글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괴강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관이 양쪽에서 때리고 있으면 이 괴강이 됩니까? 무너지겠죠. 그래서 괴강이라는 글자를 잘 쓰면 안 됩니다. 자신제신지는 그날 당일날 11시 30분이 넘으면 다음 날로 봅니다. 무조건 다음 날로 보는 게 거의 맞습니다. 이 명리학은 굉장히 정밀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냥 괴강이니 뭐 신사를 가지고 무슨 살 이렇게 붙이는데요. 그러시면 이미 처음부터 사주를 볼 때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사주를 볼 때는
그냥 다 버리고 그 사주를 깔끔하게 보는 게 가장 잘 보는 방법입니다. 뭐 글자가 2개 있으니까 어떻다 하지 말고 사주 8글자와 대운을 다 내놓고 대운이 천간과 지지가 합할 때 이거 어떤 기운이라는 거 분명히 설명해 줘야 그게 제대로 된 서성이고요. 지지에니까 지지와 지지끼리 합할 때 이 어떤 기운이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까지 설명을 해줘야 진정한 서성입니다. 그냥 사주를 4글자 일간을 두고 계속 설명하는 것은요. 평생 공부를 해도 그냥 헛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8글자는 글자가 하나 없어 사주를 풀 수가 없어요. 그게 대운에서 이거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3글자, 4글자 놓고 하루 종일 설명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8글자를 정확하게 풀어놓고 그 사람의 성격을 정확하게 풀고 그 다음 대운에서 이게 합했을 때 충했을 때 일어난 일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충을 했을 때 어떤 충인지 이것이 재물이 손상되는 충인지 아니면 나쁜 글자를 충해서 좋은 것인지 봐야 됩니다. 그 용어를 쓰면은 배운 사람들만 알아듣는 건데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렵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거는 공부나 그 상담은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신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네. 실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신사는 대입하면 되니까.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아무 글자나 그렇죠? 그래서 신사를 대입하는 사람은 사주를 못 보는 겁니다. 삼재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주를 못 보는 겁니다. 여러 사주를 봤지만은 용어 쓴 적이 있습니까? 또 무슨 살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저는 안 합니다. 네. 그렇게 왜? 안 하고도 저는 설명할 때는 아니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 말을. 저는 살을 안 봐요. 괴강도 안 봅니다. 있는 그대로 이 사람 글자가 어떻게 앞에서 어떻게 변했다는 걸 아는 거지. 이 사람의 내면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건지 아는 거죠. 왜? 살을 붙여버리면 이게 다 무너져야 돼. 사주는 깔끔하게 깨끗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는 겁니다. 8글자와 대운과 세운을 받쳐서 다 설명하시는 분. 그런 분한테 배우셔야 됩니다. 저 곽상도 의원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선생님? 저 곽상도 의원은요. 눈과 눈썹이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저분의 하자는 어떻습니까? 자, 장재원 씨의 눈썹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눈썹이 갈매기 눈썹입니다. 네. 그런데 원래 눈썹이 둥그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눈썹이 꺾여서 올라가 있습니다. 적각 실행을 했다가 안 되면 살짝 빠지는 스타일입니다. 자기가 하던 일에 마무리가 좀 부실한 것도 있습니다. 왜? 입이 너무 크다 보니까 무리하게 일을 벌려서 자기 본인 자체가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의 입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나마 김영삼 대통령의 입은 크지만 다물어져 있습니다. 입은요 이야기할 때 되게 많이 벌어지고 벌렁벌렁합니다. 네. 이러니까 말이 실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코도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예. 가까이 보면요. 그리고 이 법령 자체가 아직까지 저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큰 직위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직위를 취하고 그것을 충분히 휘두를 때 법령은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내가 좋아서 많이 웃고 아래 사람이 많으니까 법령은 벌어지는 것이죠. 내가 좋은 직위에서 많이 웃을 일이 생깁니까? 당연히 생기죠. 많이 웃다 보면 법령이 옆으로 벌어집니다. 아까 홍준표 의원같이 이제 재미없으면 법령이 점점점 쪼그라들어서 입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법령을 알아봐도 제대로 봐야 되고 눈을 봐도 제대로 봐야 되고 눈썹을 봐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한 통으로 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사람도 직위가 있을 때 얼굴하고 없을 때하고 얼굴이 달라집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분의 입술이 처졌죠. 저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입은 어떻습니까? 다 처져 있습니다. 입이 처져 있다는 것은 재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이 왜 처집니까? 자, 내 얼굴에 탄력이 떨어지니까 처지는 거예요. 탄력이 없다는 것은 뭐죠? 못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굴이 빵빵해야 잘 나갑니다. 아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록 부석부석하지만 아직까지 탄력은 잃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은 탄력이 잃었어요. 왜? 뺨 부분을 보면 압니다. 탄력이 잃었습니다. 이 원래 대표로 나갈 때는 이마 그런데 살이 붙어 약간 도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이 빠졌다는 건 뭐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나가냐 못 나가냐는 얼굴의 찰색과 얼굴의 탄력을 보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도 순식간에 봐야 됩니다. 순식간에. 썩 이렇게 보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처음 보는 사람 한번 쓱 보고 얼굴 탁 보면 이제 바로 알아야 되니까 5초라고 했지만 사실은 2초 만에 다 봐야 되고 1초 만에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걸
보는 법을 연습을 하시면 아마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철수 씨의 필체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 이 글씨를 보면은 뭐 누가 쓴 글씨라고 보겠습니까? 혹시 이름이 없다면? 안철수 씨의 이 글은 그린 것입니다. 중학생 보고 그리라면 딱 이렇게 그릴 겁니다. 글 못 쓰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것은요, 삐뚤삐뚤하면서 정자체로 썼는데 바른 척하지만 바른 사람이 아니다. 글자가 흔들려 있어요. 이 국자가 틀려서 고쳤었어요. 컴퓨터를 개발하시다 보니까 글씨를 안 쓰셨나 봅니다. 손글씨를. 저 글씨도 외우고 공부한 글씨로 보입니다. 아, 어떡해요. 이거 받아쓰기 한 것보다도 못한데요. 이번에 안철수 씨가 코로나 20이라고 적었다던데요. 네. 저는 처음에 웃었어요. 아, 저분도 저런 개념이 있구나. 본인대로 이건 2020년이니까 자기가 20년을 적었나 보다 했는데 그걸 바꾸더라고요. 지우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건 뭐지? 저분 잘못 적은 거네. 그냥 있었으면 괜찮았습니다. 배짱이 없는 거죠. 글씨 어떻습니까? 다르죠. 굉장히 감성적이죠. 감성적이죠. 사람의 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되게 낭만파 같이 보여요. 제가 이야기하자 낭만주의라고요. 재밌는 거 좋아하고 즐거운 거 좋아한다고. 그런 것들은 이 글씨체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글씨체에도 성격이 나옵니다. 근데 글씨체가 어떻습니까? 이분은 글씨체가 분단할 때 분단자가 어떻습니까? 단자가 이렇게 둥그렇게 갑니다. 네. 그건 뭐죠? 삶 자체가 둥글둥글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저렇게 안 적습니다. 저는 딱딱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분과 저는 성향이 맞지 않겠지만 저분은 어떻습니까? 글씨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저 연세에 저렇게 적었다는 것은 아직 로맨티스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인 같아요. 예. 그 글 쓰신 거나. 저분은 굉장히 글을 쓰면 잘 쓰시는 분이고요. 나이 드셔서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작가 생활에도 잘할 것 같습니다. 평화의 꽃이 피다. 네. 아, 상상만 해도. 재밌지 않습니까? 네. 이 글씨가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글씨를 딱 쓰는 거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글을 쓸 때 옆에 누워서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글씨가 뭐죠? 눕는 사람 있죠. 예. 그분은 집에 가면 반드시 누워 잡니다. 반드시 눕습니다. 네. 그 글씨의 성향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글씨 적는 것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사람 글씨, 체 이런 것들은 그 사람에서 기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오랫동안 이분이 단련된 것들이 나오는데 안철수 씨의 글씨는 단련된 것이 아니고 그린 글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글씨는. 저건 그랬습니다. 저거는 순수한 글씨가 아닙니다. 그냥 미술 그리듯이 그렸다고 저는 봅니다. 저거 글을 쓰느라고 한참 걸렸겠습니다. 아, 글씨를 안 쓴 지 너무 오래됐나 봐요. 어떻게 예, 오늘 여러분 좀 마무리할까요? 오늘 저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기 직위에 연연한 분이 아닙니다. 탄핵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지금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무엇이냐? 코로나를 퇴치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관심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이분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탄핵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음 선거 때 선거를 잘 치러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십시오. 이 선거를 잘 치러야만이 윤모 씨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네. 이미 결정된 분들을 딱딱 올려서 두 분의 운과 상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들 감사합니다.